오늘의 뜨거운 뉴스를 다정하게 5분 브리핑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3가지인데요. 네, 해명에도 찜찜한 김남국 코인.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국정 지지율은.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간다. 김남국 코인 해명에도 계속 찜찜한 이유.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입장문 내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쟁점이 뭐죠? 저는 법적 쟁점, 도덕적 쟁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김남국 의원의 어제 입장문을 보면 본인이 지금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가 9억 1천여만 원, 그리고 총 재산은 21억 원 규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시드머니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았는지 구체적인 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혹은 이해충돌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관심인 게 그 코인에 투자한 돈 9억여 원이 워낙 큰 돈이다 보니 이 돈이 어디서 났냐예요. 그러니까 원래 설명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이다라고 했는데, 작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은 현금 9억 원도 있어요. 예금으로. 그 9억 원은 뭐고 코인에 투자된 그 9억 원은 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문제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코인 처분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네. 이익의 시행 직전에 그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좀 자금의 어떤 흐름이나 이동을 회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법적 부분도 문제지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워낙 검소한 이미지, 청년 정치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배신감을 좀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산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모른 척 입을 싹 닦은 거잖아요. 우리 주식 또 백지 신탁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한 거 괜찮나. 네.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도 사실 같은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보완 입법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이 김남국 의원 이슈를 어떻게 다뤄낼지도 좀 관심사거든요. 네, 당은 우선 이제 코인 아까 예금에 들어간 9억여 원에 대해서는 코인을 현금화한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위법성이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징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엄격한 후속 조치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지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어서 이 수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듯합니다. 네, 다음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요. 1주년을 맞아서 CBS 노컷 뉴스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긍정평가 국정 지지율이 37.4%로 나왔어요. 이 뉴스는 왜 중요하죠? 네,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당시 국민의 지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곧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좀 관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BS 노컷 뉴스가 취임 1주년 맞아 진행한 그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37.4%, 부정평가 59.2%를 기록했고요. 오늘 발표된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 역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집계됐습니다. 대체로 30% 후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유가 뭐였어요? CBS 노컷 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이유가 외교로 꼽혔어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전략적 명확성 외교를 지지하는지 전략적 모호성 외교를 지지하는지 이 지지자 성향별에 따라서 좀 평가가 엇갈렸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아닌 시찰의 의미, 이게 무슨 얘기죠? 이번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5월 23일과 24일에 한국 시찰단이 가게 됩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요? 오염수 방류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정도였어요. 네. 그나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시찰이라는 카드를 얻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네. 실효성 논란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찰을 가는데 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조사가 아니고 검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선 일본 원전 설비가 방사성 수치가 매우 높아서 민간인 출입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찰단이 뭘 제대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일본 관계자 안내하는 대로만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파견된 전문가들이 누구일까 하는 건데 아마 우리 정부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갈 텐데 기본적으로 IAEA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중간 결과 괜찮다.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이 결과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갈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눈으로 봐서 어떻게 아느냐. 방사능 농도를. 그 조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게 우리가 좀 시찰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셔틀 외교 복원에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당장 여름으로 다가온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분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다음에 또 뵙죠. 안녕.